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학 잘 보냈습니까? 방학이라고 해도 뭐 너무 짧아가지고 그지? 그리고 계약하자마자 온라인이 이어져서 뭐 계약을 한 거 같지도 않고 방학이 이어지는 것 같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정신 차리고 수업을 또 열심히 해봐야겠죠? 온라인이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들어갈 건데요. 수업 방법은 똑같이 진행할 거예요.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보고, 그리고 그날 과제가 있으면 과제를 수행해서, 우리 지금 오픈 채팅에 다 들어와 있잖아. 1대1 오픈 채팅. 거기다가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화학결합, 정기적 성질, 이온결합까지는 1학기에 해서 1학기에 기말고사까지 봤고요. 오늘 이제 공유결합부터 들어가서 아마 중간고사 때 요 3단원까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영상을 좀 간단히 보시면, 캔은 안 깨지고 찌그러지네? 드라이 아이스와 캔을 망치로 두드렸을 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드라이아이스나 얼음 같은 경우는 두드리면 깨지고 캔은 찌그러지죠.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온결합 물질, 소금 같은 이온결합 물질도 배웠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캔, 얼음, 드라이아이스 이런 물질들도 우리가 배웠는데, 얘네들이 결합 방식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지는 이유는 뭐겠어? 결국은 그 결합을 이루고 있는 결합력 때문에 그래요. 드라이아이스는 이 약한 분자간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깨지지만, 알루미늄은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 자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강한 결합이기 때문에 찌그러지기만 한다 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더 자세히 하나씩 배워볼 거고요. 먼저 공유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공유결합은 말 그대로예요. 공유결합 말 그대로 무언가를 공유하는 결합이 공유결합이야. 그럼 뭐를 공유하냐? 전자겠죠. 공유결합에선 항상 두 개 이상의 쌍, 전자가 두 개씩이 들어가 우리가 전자쌍이라고 하는데, 이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하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하고요. 각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뭘 만족하겠어요? 우리 이온 결합할 때 양이온과 음이온 형성되는 거에서 배웠듯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형태가 바로 공유 결합이에요. 이거는 뭐 넘어가고요. 프린트를 한번 볼게요. 하나 정리해 놓고 갑시다. 프린트에 배운 것들 그때그때 바로바로 정리합시다. 잠시만. 네, 요거 먼저 합시다. 수소 먼저 여기부터 설명할게요. 수소 같은 경우를 보시면, 수소는 갖고 있는 전자가 하나씩 있어요. 이 하나씩 있는 전자들을 서로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이 원으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 하나의 원 안에 왼쪽에 있는 수소도 두 개의 전자가 포함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수소도 두 개의 전자가 포함되어 있죠. 이처럼 각각이, 수소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전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정해지니까 각각이 이렇게 안정해지는 걸 옥텟 규칙을 만족했다라고 하고, 그때 우리는 얘네들이 공유결합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한번 프린트해서 정리해 볼게요. 프린트는 지금 여러분 온라인 클래스 올라 있으니까 뽑아서 수업 듣는데 같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유결합 정의부터 한번 써볼게요. 공유결합이란 비금속 원소들이, 비금속 원자들이라고 합시다. 비금속 원자들이 홀 전자를 서로 내놓아, 전자를 서로 내놓고 전자쌍을 만들어.
만들고 이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뭐와 같은 전자 배치? 18쪽과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 우린 이런 걸 옥텟 규칙이라고 하죠. 이루는 결합. 이걸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거죠. 정의가 이렇게 돼요.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안정해지는 걸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수소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홀전자가 하나 갖고 있고요. 얘도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둘이 공유함으로써 이쪽 왼쪽에 있는 수소 원자도 두 개의 전자를 갖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오른쪽도 두 개 갖고 있는 것처럼 느끼죠. 따라서 헬륨과 같이 헬륨이 원자가의 전자를 두 개 갖고 있는데 18쪽이잖아 헬륨이. 얘가 18쪽이죠. 얘와 같이 안정해지는 옥텟을 이룬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두 개의 수소 원자가 각각 전자를 한 개씩 내놓아 전자쌍을 형성하고 이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수소 분자를 형성해요. 따라서 수소 원자는 누구의 배치를 갖는다?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다음, 그럼 이걸 확장시켜서 물 분자에서 한번 볼게요. 물 분자를 보면 물은 산소 원자가 몇 쪽이죠? 산소가? 네, 16쪽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6개 있어요. 16쪽이기 때문에 여기에 6개가 이렇게 있는데 항상 공유하는 건 전자를 한 쌍씩 공유하는 거야. 한 쌍씩. 그래서 물 분자를 만들 때 여기에 보시면 수소의 전자 하나 그리고 산소의 전자 하나 이쪽도 산소 거 하나 수소 거 하나.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수소는 첫 번째 껍질에서 두 개의 전자가 존재하는 걸로 느끼고요. 산소를 보면 산소는 전체에 지금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공유되지 않은 게 4개 있고 공유되고 있는 게 5, 6, 7, 8. 산소는 지금 8개의 전자가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어요. 밑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한번 써보세요. 위에 썼던 것처럼 위에 여기 쓴 것처럼 얘처럼 산소 원자는 써봐. 누구와 같은 전자를 가져요? 그럼 산소는 지금 누구와 같은 배치를 갖고 있어? 옆에 여기 써놨잖아. 네온과 같은 원소기호가 Ne 전자 배치를 갖고 각각의 수소는 위랑 똑같죠?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가져요. 선생님 수업 찍은 거 보니까 어차피 태블릿으로 필기할 때는 머리통밖에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뺐어요. 선생님 얼굴 나오는 건. 필요하면 설명할 때 필요하면 같이 넣어서 영상 찍어 놓을게요. 자, 다시 이제 쭉 설명을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러한 결합을 할 때 공유하고 있는 전자 쌍의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단위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으로 구분을 하는데 단위결합은 전자쌍을 한 개만 공유할 때를 단위결합이라고 해.
방금 우리가 봤던 수소나 산소에서처럼, 아니 수소나 물 분자에서처럼 한 쌍만 공유하고 있는 애들이잖아. 그럼 단일 결합을 하는 거야. 여기도 보시면 한 쌍만 공유하고 있죠. 이런 걸 우리는 단일 결합이라고 해요. 자, Cl2가 형성될 때는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 뭐 문제가 풀릴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빈칸에 해도 되고요. 한번 해볼게요. Cl2 여기 118쪽 왼쪽 아래에 있거든요.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118쪽 여기 공간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원자 우리 했던 것처럼 여기 지금 O2 나와 있죠. 여기 O2 나와 있는 것처럼 얘처럼 여기처럼 여기다가 Cl2를 한번 써보세요. 화면 멈추고 한번 해보세요. 다 하셨나요? 네. 염소는 몇 쪽이에요? 17쪽이죠. 그러면 전자가 지금 3쪽이니까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까지 2개, 8개 차 있고 세 번째 껍질에 7개가 있어요. 따라서 7개에서 옥텟을 만족하려면 전자를 1개씩만 더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전자들 중에서 얘, 이건 왼쪽 거고 나머지하고 얘는 오른쪽 거죠. 둘 다 1개씩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를 하나씩만 공유해서 옥텟을 만족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중결합이란 산소는 보시면 16쪽이라서 전자가 지금 원자가에 6개밖에 없어. 6개가 있다는 건 2개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얘네들은 전자를 2개씩 공유를 해야지만 옥텟을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산소야.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2,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자, 이거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네가 전자를 몇 개 공유하는지를 어떻게 아냐? 결국은 잘 들어. 결국은 공유결합을 이룬 분자에서는 공유결합하고 있는 분자들은 기본 전제가 전부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야.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다. 이게 공유결합하고 있는 분자의 조건이거든. 그렇다면 O2예요. O2는 공유결합하고 있는 원자가 2개 결합했고 O원자와 O원자가 결합했고 얘도 옥텟 만족하고 얘도 옥텟 만족해. 옥텟이라는 건 원자가에 수소를 제외하고 원자가 전자수가 8인 걸 옥텟 규칙을 만족했다라고 하잖아.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전자수는 얘 8개, 얘 8개예요. 총 O2에는 16개의 전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산소가 갖고 있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예요? 이거 따질 때 원자가 전자수만 따져야 돼. 잘못 썼구나. 항상 원자가 전자만 따지는 거예요. 산소의 원자가 전자는 6개밖에 안 되죠. 16쪽이니까. 그런 산소 원자가 2개 있어요. 하나, 둘, O2니까. 그럼 총 16개의 전자가 있어야지만 옥텟을 주다 만족하는데 얘네들은 12개밖에 없어.
몇 개 전자가 부족해? 몇 개 부족하죠? 4개의 전자가 부족하죠. 그럼 우리는 부족한 만큼 공유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볼게요. 산소 같은 경우는 산소예요. 첫 번째 껍질 안 그려요. 이렇게 있고요. 네, 얘를 봅시다. 여기를 보시면 해놨으니까 얘를 보면 산소의 원자가에 있는 전자를 한번 세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 8개 됐어요.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도 8개 됐죠. 양쪽 다 옥텟을 만족했어. 그런데 잘 보면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요 전자들은 2번 카운트 했지. 2번 셌지. 왼쪽에 있는 산소 셀 때도 얘네들을 세서 얘가 8개 만족했고, 오른쪽에 있는 산소 셀 때도 얘를 다 세서 8개 만족했죠. 즉 얘네들은 2번 셌다는 거야. 숫자를. 아까 여기에서 산소는 전자가 총 16개 필요한데 12개밖에 없었잖아. 4개가 부족했죠. 부족한 만큼 2번 카운트 해줘야 되니까 공유해야 된다는 거지. 공유한 애들은 2번 카운트 하죠. 공유한 애들은. 그래서 원자가 전자의 수를 보면 이게 원자가 전자 수야. 산소는 6개. 그런 산소 원자가 2개 있고, 얘를 보면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몇 개인지, 이건 지금 4개라는 건 전자의 개수니까 전자쌍으로 치면 2쌍이지 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산소는 2쌍의 전자를 공유하고 있고요. 이처럼 2쌍을 공유할 때를 우리는 이중결합이다 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물은 아까 우리 프린트 했으니까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수소가 있고요. 산소는 6개를 갖고 있으니까 전자가 지금 2개 부족하죠. 2개 부족하니까 2쌍을 공유하면 되는 거야. 산소의 원자가 전자 6개이므로 다른 원자와 전자를 2개 공유해야 돼. 따라서 네온의 배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 이런 모양이 되죠. 그 다음 교과서에 있는 건데요. 교과서에서 한번 써볼까요? 교과서에 여기 있어요. 19쪽에 오른쪽에 있는데, 물과 이렇게 느리냐? 네. 물과 산화나트륨, 그러니까 H2O하고 산화나트륨, Na2O는 화학식은 비슷한 형태야. 근데 화학결합의 종류와 존재하는 형태, 물은 액체로 존재하고 Na2O는 고체로 존재하거든. 그 형태가 다르대. 까닭은 무엇일까? 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지. 자, 가보시면 다시 둘 다 똑같이 1대2로 결합하는 건 맞는데, 물은 공유결합 물질이고 산화나트륨은 얘는 이온결합 물질이야. 어떻게 알 수 있냐? 물은 H2O는 얘 비금속, 산소도 비금속, 전부 다 비금속끼리 결합하죠. 다 비금속끼리만 결합할 때는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반면에 Na2O는 얘는 금속, 얘는 비금속이죠. 이런 경우는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건 알아야 돼. 주기율표상에서 알 수 있잖아. 따라서 얘네들이 존재하는 형태나 성질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음, 삼중결합은 말 그대로 3개 공유하면 되겠죠? 질소는 삼중결합하거든? 이게 N2인데 얘는 왜 삼중결합이냐? 우리 아까 했던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같이 한번 해볼게. N2야. 질소는 몇 족에 있어? 15족에 있죠. 원자번호 7번이지만 15족이야.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5개 있어. N2에는 원자과 전자 5개 가진 질소 원자가 2개씩 있죠. 그럼 얘가 갖고 총 전자 수는 10개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옥텟을 만족하려면 질소는 주위에 8개의 전자가 와야 되는 애인데 그런 질소가 2개 있으니까 전자가 총 16개가 필요하단 말이야. 빼면 6개가 부족하죠. 이 부족한 만큼은 어떻게 된다? 공유해야 한다. 따라서 6개의 전자, 즉 세 쌍의 전자를 공유해야 되는 게 N2야. 보시면 여기 그렇게 돼 있죠. 세 쌍을 공유하고 있죠. 이런 거에 삼중결합. 암모니아 해볼게요. 질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5개 있어요. 따라서 원자와 다른 원자랑 전자를 5개밖에 없으니까 3개를 공유해야 돼. 세 쌍을. 3개를 공유하면 네온의 배치를 가질 수 있어. 모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암모니아예요.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야. 얘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CH4, CO2.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학습지 볼게요, 학습지. 학습지에 마지막 요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 할 거예요. 학습지 밑에 여기 정리할게요. 단일결합은 두 원자가 한 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결합을 단일결합이라고 하고, 다중결합은 두 원자가 몇 개의 전자를 공유하면, 2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면 이중결합, 3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면 삼중결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을 다중결합이라고 해. 이 전자를 그냥 여러 개 공유하는 것만 해서 그치냐? 아니야. 다중결합은 결합의 수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단일보단 이중, 이중보단 삼중으로 갈수록 결합 길이가 짧아져요. 왜 짧아질 것 같아?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 가까워지는 거야. 강하게 당겨서. 그리고 결합력은 강해지죠. 보시면 이 C2H6, C2H4, C2H2는 다 단일, 이중, 삼중 결합을 하게 되는 애거든. 이 C2H2는 C와 C가 이렇게 있고 여기 H가 3개 붙어 있는 애. 양쪽에. C2H4는 CC 이중 결합이 있고 H가 이렇게 붙어 있는 애. C2H2는 CC가 삼중 결합이야. 양쪽 끝에 H가 이렇게 있어. 결합 길이를 보면 154, 134, 120, 345, 612, 812 이렇게 있어요. 따라서 결합 길이는 결합 수가 많아질수록, 또 결합 에너지는 결합 길이는 결합 수가 많을수록 짧아지고 결합 에너지는 강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여기 하고요. 과제는 여러분 120쪽에 보면 CH4하고 CO2 있거든. 요거를 아까 선생님이 원자과 전자의 개수 써가지고 여기에 결합이 몇 개 필요한지 따지는 거 있죠. 그걸로 한번 해보는데 네, 얘네들을 보지 말고 한번 백지에다가 한번 그려보세요. 이 모형을 표현할 수 있게끔. 아시겠죠? CH4랑 CO2를 보지 않고 한번 어떻게 하는지 그려서 하신 다음에 사진 찍어서 오픈 채팅으로 보내면 되고,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아시겠죠? 쉽지 않을 거예요. 못하겠으면 선생님한테 바로 질문하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